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사회 재미있게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 알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음 영화들의 공통점은, 두 번째, 5.18 민주화 이전 상황, 세 번째, 5.18 민주화 운동, 네 번째,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 다섯 번째, 장면 보고 느낀 점 표현하기. 자, 다음 영화들 공통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화요 대학 간다. 내가 5천원만 받을게. 됐지? 뭉치도 딱 3천만 받아. 10만원? 또 공부하면 택시비는 10만원이나 주는데?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타타타.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제시가 영어가 되잖아. Are you 리포터? 네, 뉴스. 어째 이렇게 찬이 없어. 귀한 손님.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여기 제1공영방송 소속 이르게 흰치팬터다. 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고수놈들도 서울 대신 다 잘해주진 않아요. 이거 들려.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오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영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 아침에 설거지하고 똑같이 너 때문에 또 지각했잖아. 아이고 데이트하는 거야? 아니요. 데이트는 빨리 오세요. 출발합니다. 망치가 없는 우리들한테 아니 그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광주 사람들을 다 죽일 작정인가? 대란이고 민국을 진압하고 있어. 시대로 개헌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개헌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개헌군과 끝까지 싸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광주를 지키고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 네, 이 선생님이 보여준 영화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이 두 영화 중에 공통된 것은 군인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였고, 두 번째 영화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인데, 시간이 날 때 부모님과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교과서 16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 수업은 내용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0월에는 헌법을 또 바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다. 유신헌법 1972년.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5월 16일 군사정변이 196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17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는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이후 국민은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두환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또 정변을 일으켰다. 정변은 쿠데타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시민들은 이전 헌법을 새로 고치고 국민 투표로 새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여나갔다. 그러나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을 탄압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오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살해당한 사건으로 독재 정치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11.26 사건을 시작으로 민주화와 자유를 향한 열망은 국민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등 군인 세력들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 등 큰 도시를 중심으로 번져나가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열기는 광주에 이르러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과서 18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즈음 전라남도 강주, 지금은 강주광역시가 되겠죠. 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강주에 보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대항했다. 이것이 바로 1980년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동영상을 한편 보겠습니다. 시위가 확산되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고 급기야 도청 앞에 운집한 시민을 향해 발포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파출소,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획득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이기에 이른다. 전남도청 분수대에서는 매일 시민 걸기 대회가 개최되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보았으며 사건의 진상과 정황을 알리는 성명서와 투사 회고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네, 동영상 잘 보았나요? 자, 이 당시 강주를 봉쇄해서 진압군들이 강주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또 몽둥이로 마구잡이로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서울에 계셨었는데 강주에 갈 일이 있어서 버스터미널에 갔었는데 그 강주로 가는 그 버스가 모두 다 차단돼서 강주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죠. 강주에 만약에 갔었으면 선생님 아버지도 큰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그 시민들은 굉장히 질서를 유지를 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들 스스로 강주 시내의 질서를 지키려고 힘썼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돕는 등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사진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주는 시민들이라고 해서 그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찐빵이라든가 감자 등을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시위를 이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전라남도청을 공격해 이들을 강제로 진압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당시 희생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교과서에 실려 있네요. 아빠를 잃은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매우 슬펐겠죠. 이와 관련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니까 더 슬퍼지네요. 예, 저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과서 20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의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교과서 20쪽에 보면 이제 국립 5.18 민주 묘지 추모탑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 묘지에 가서 참배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2019년 5월 18일 일입니다.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때쯤이었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오전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을 좀 찍었는데 보면 이렇게 무덤들이 많아요. 그때 5.18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매우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묘는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누구누구 묘라고 써 있는 거는 시신이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요. 영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이라고 누구누구의 영이라고 쓰여 있는 그러한 무덤은 가묘라고 합니다. 가묘. 결국에는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시민들을 죽이고 나서 매장을 해서 산 같은데 매장을 해서 그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5.18 민주묘지에 가면 이 기념관이 있는데 이 기념관에서 사진을 찍은 부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전화로 식구들을 안심시키던 네가 주검으로 돌아온 아침 애미 가슴도 이 나라 정의도 무너지더니 7년 세월 끝에 이제 너를 내 가슴에서 보낼 수 있게 됐구나. 애미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17년이 지나서 비로소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때 아들, 딸을 먼저 하늘로 보냈던 그 어머니가 시를 이렇게 지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사람 사는 세상의 자유를 위하여, 사람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역사와 민족 앞에 온몸을 바친 시민군 당신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자랑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 이러한 5.18은 지금도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국립묘지 기념관에는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이 포스트잇에 이렇게 방문한 기념 그리고 소감을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한쪽에 이렇게 한쪽 벽에 쳐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이제는 교과서 2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활동, 장면을 보고 느낀 점 표현하기. 자, 21쪽에 보면 장면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개의 장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느낀 점을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습 주제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글을 읽어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짚어주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